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블록체인 법학회에서 회장 맡고 있는 이정엽 부장판사입니다. 지금 서울회생법원이 있는데요. 제가 2017년도에 대전에서 이제 그 인터넷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을 찾다가 이제 블록체인을 발견하고 이제 거기 공부를 하다가 이제 좀 이거는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를 좀 보완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블록체인 법학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회장을 하고 있는데 단일 법조 조직으로는 아마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클 겁니다. 근데 아직 그 커뮤니티에서 명확하게 좀 조직이 활동적이지 못해 가지고 되게 아쉬운 점도 있고요. 사실 학회는 비영리 조직이라서 그 어떤 가치 창출이 주식회사만큼 더 강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오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법학회 같은 것도 다오 형식으로 만들면 좀 더 보상이라든지 경제적 유인이 좀 추가될 수 있으면 좀 더 강력한 조직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오라는 오늘 주제는 이제 다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다오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다오에 있어서 NFT는 왜 필요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각자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요.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이쪽에 조금 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번지 점프하는 기분으로 몇 년 동안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쪽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률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 제 강의가 좀 좋은 그 선택을 하기 위한 하나의 빗자루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좀 다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다오 하다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다오라는 걸 이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대체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다오 형식이 있지만 그것이 오프라인에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건 오프라인에서 여러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실제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엄청난 혁신적인 잠재력이 있는과 동시에 또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오 출연 왜 다오가 만들어졌을까 좀 말씀드리면 저희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조직은 여러 개로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주식회사 같은 게 이제 16세기에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죠. 근데 16세기에 그게 만들어지면서 어떤 모험적인 그런 투자가 가능하게 됐고 그러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므로써 네덜란드가 그 조그만 나라가 한 150년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다오 같은 이런 새로운 형식을 잘 도입해서 가치를 엄청나게 창출하면 세계 어느 나라도 지금 인터넷 세상에서 네덜란드와 같은 지위를 가질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정치학이나 경영학 이런 데서 비슷한 그런 아이디어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게 다 요 근래에 나온 건 아니고요. 제일 큰 게 이제 그 조직의 재창조라는 그 조직 이론에서 나온 책과 이제 네트워크의 불을 쓴 요아이 벤클러라는 교수님이 쓴 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주식회사도 아닌데 그냥 엄청나게 많은 가치를 창출한다는 걸 이제 발견하기 시작했고 조직의 재창조라는 책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자꾸 이제 기업 조직을 버리고 팀제로 그리고 프리랜서들을 이용해서 수평적 조직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게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책을 제가 읽은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보시고 한번 좀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좀 소개했는데 이렇게 네트워크 98년도 정도에 나온 책입니다. 이미 이제 98년도에 요아이 벤클러 교수가 그 개발자들의 오픈소스 운동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기는 회사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왜 이렇게 많은 가치를 창출하지? 이런 얘기를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 책의 이후가 어떻게 됐냐면 그 MS가 엄청나게 이제 거인이 몰락하고 애플이나 메타가 지금 계속 성장할 때 그 나디아 샤틸라라는 그 지금의 MS CEO가 부임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클라우드라는 이제 서비스를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대항해서 했고, 그 다음에 GitHub라는 데를 갑자기 9조 원 정도를 주고 GitHub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GitHub을 산다고 해서 GitHub에 있는 그 개발자들에게 뭐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이게 직원도 없고 그냥 올리는 마켓 그거 플레이스 하나인데 그거를 뭐 9조씩이나 줘?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다시 오픈 소스인 AI, 오픈 AI라는 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100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빙이라는 검색 엔진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빙에 오픈 AI가 들어오게 되면 아마 이제 구글 크롬은 정말 강력한 도전자를 만나게 되는데, 오픈 AI가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제 강의 끝나면 챗 GPT라는 걸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딥마인드라고 알파고를 만든 그 회사가 이제 세계적인 그 인공지능 회사에서 그 구글에서 투자해서 구글 자회사처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그 인공지능 그 기술은 결국 구글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고, 구글의 이익을 봉사하면 결국 구글 주주들의 이익에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되지 않겠다. 이거는 우리 인류의 공통 자원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일부가 나와서 오픈소스와 비슷하게 오픈 AI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근데 이게 빅데이터 러닝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빅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모으는 그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구글에서는 당연히 자기네들 이제 크롬이나 이런 거에서 모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딥마인드에서 하고 있는 거고, MS에서는 자기들이 또 가진 그 지금 구글 빙이나 그 검색 엔진이나 그리고 거기다 추가적인 돈 뭐 3,500만 달러를 좀 처음에 투자를 해가지고 오픈 AI를 만들었는데, 그 만든 걸 가지고 이제 다시 빙이라는 그 가장 먼저 이제 오픈 AI를 이용해서 자기들 사업에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또 100조 원, 12조 원 정도를 투자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다 이런 지금 네트워크형 조직, 그리고 되게 분산된 수평적 조직이 어느 단계를 넘으면 주식회사보다 훨씬 많은 그런 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이제 잘 무너지지 않는 조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블록체인에서 커뮤니티 하잖아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만 있으면 사실은 기술은 또 가져와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 자체가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된 거고, 그 커뮤니티에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조직은, 블록체인에서 네트워크 조직은 당연히 커뮤니티 그 밑에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빌딩이 이렇게 중요한데, 한번 이 책을 좀 보시면 인사이트를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팀 오브 팀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사성 장군이 이라크 전쟁에 갔는데, 세계 최고의 조직을 갖고 있는 미국 육군이 계속해서 IS에 하고 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유를 만들어서 지금 약간 게릴라 형태로 미국 육군을 좀 변화시킨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학회 회원 중에 이제 테슬라랑 아마존 전문가이신 서울대 노상구 교수님이 좀 강력하게 추천해 주신 책입니다. 또 그 아마존하고 테슬라 연구하시다 보면 당연히 네트워크를 연구하게 되고, 네트워크 연구하다 보면 당연히 블록체인에 접하게 돼서 그분도 이제 블록체인을 많이 하시게 됐는데요. 서울대에서 뭐 그 수강 신청 열리면 5분 이내 다 그 수강신청이 끝나는 아주 그런 분이십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시대는 뭐 예전과 다르게 젊은 친구들이 자꾸 그 주식회사, 옛날에는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열심히 해서 이제 매출을 만들고 투자를 받아서 결국 이제 IPO를 해서 부를 일구는 거였는데, 자꾸 그런 새로운 기술이 나오니까
그 주식회사 모델을 안 씁니다. 안 쓰기 때문에 이 새로운 그 ICO와 관련 이런 것도 제도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뭐 빠른 속도로 하겠는데 뭐 이거 책을 쭉 한 거는 뭐 서문만 읽어보셔도 지금 혁신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퓨팅을 하시는 분들은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인공지능 아니면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회는 계속해서 오프라인에 있던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다 디지털로 전환시키고 있고, 오프라인에 있는 정보들이 디지털로 딱 고정되면 새로운 빅데이터가 돼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쭉 모여 있으시잖아요. 오늘 내가 여기 왔다는 것도 하나의 정보인데, 예전에 이 정보는 그냥 다 사라졌죠. 근데 이걸 디지털로 딱 고정시켜서 내가 언제 어디에 왔다라는 그 정보가 올라가는 데가 있다면 그 정보는 가치 있는 정보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블록체인은 여기다 플러스 돼서 뭐가 되냐면 가치 있는 정보에 대한 장부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정보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어떤 게 뭐 장부가 만들어지면 그게 이제 자본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지금 예금들 쭉 보시면 뭐 월급 받으면 옛날에는 봉투에 돈 줬잖아요. 지금은 그냥 자기 계정에 플러스 하고 끝입니다. 누군가가 해킹해가지고 내가 100만 원, 뭐 1000만 원을 플러스 시켜야 되는데 뭐 10억, 20억 이렇게 플러스 시킨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있으면 그냥 10억을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부를 관리하는 은행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은 블록체인 기술은 장부 관리자를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대신에 그 장부 관리자가 당연히 기술에 의해서 신뢰가 담보돼서 뭐 아시겠지만 다 장부를 똑같이 갖고 있도록 하는 그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 당연히 장부를 수십만 개 복사하려면 뭐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지금은 뭐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컴퓨팅 기술이 발전을 이걸 이제 넘어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지금 그 두 가지 아까 말한 컴퓨팅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하도록 하는 강력한 추동력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그래서 여기서 믿으시면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면, 저희는 이제 뭐 계속 될 것 같잖아요. 주식회사도 영원할 것 같고, 우리 지금 뭐 은행도 영원할 것 같고, 증권사도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한 게 없고, 애플도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롱텀을 보면 시간을 바꿀 텐데,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제 새로운 조직이 계속 실험되고 있고, 저는 이제 그 우리가 인류가 생각하는 통화 지급 수단도 달러가 지금 수백 년은 아니고 한 뭐 100년 정도 지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비트코인이 5위권 정도는 이제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브라질 해외화가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브라질에서 비트코인을 지급 수단으로 인정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지급 결제 수단, 달러 기반 지급 결제 수단이 막히게 되니까 지금 러시아에서는 인도나 뭐 터키 이런데 중국하고 무역 대금 결제할 때 비트코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여러 뭐 호재 중에 하나인데요. 그 돌이켜 보면 뭐 비트코인이 몇 센트 때부터 지금까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왔다는 것은 지금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 이제 작동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탈중앙 자율 조직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당연히 인간은 서로 모이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가치 교환을 하려고 자동으로 만들어진 조직이고요. 지금 이런 조직은 그 전통적인 주식회사 모델과 다르게 뭐 대표이사도 없고 이사회도 없고 주식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컴퓨터 프로토콜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뭐 법은 둘째치고 자유롭게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법에 위반되지, 그러니까 금지하고 명확히 규제되지 않은 건 사실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상에서 있는 조직인데 오프라인에서 하려고 하면 항상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오의 가장 강력한 저는 그 형태라고 한다면 이건 인터넷에서 있어서 국경과 국적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뭐 기본적인 각각의 여러 다양한 국내법과 다르게 자신이 한 어느 정도 유한 책임만 진 상태에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제일 유명한 다오 조직 같은 경우는 뭐 덱스를 만드는 뭐 유니스왑이나 뭐 메이커다오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자기 스스로 이제 다오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 국보다오라는 게 처음 생겼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간송미술관에 있는 미술품들이 상속을 받아서 관리하고 계신데 그 문화재라서 함부로 이제 처분하기도 어렵고 근데 그 후손들은 그 간송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그 미술관을 하는데 운영비가 안 나오니까 이제 뭔가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 국보를 팔려고 2개를 팔아서 나머지를 이제 관리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 국보를 해외 반출을 막기 위한 어떤 다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클레이튼 기반으로 해서 50억을 모으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한 25억까지는 모았는데 그 경매장에 가서 이제 경매를 이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을 할 때 다오라고 쓰기가 어려운 다오가 뭐 누군지도 모르고 법적으로 그 소유권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만 다오라는 이름으로 그 클레이튼을 거기에 납부한 사람들의 모임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현행 상태로는 조합 형태로 해서 뭐 그 클레이튼을 집어넣은 사람들이 그 클레이튼 집어넣은 비율대로 뭐 투표권을 행사해서 누구를 뽑고 그 사람을 대표로 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프라인에서 어떤 다오 이름으로 행위를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돈으로 뭐 보상을 해야 될 때 다오의 어떤 트레저리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게 되게 문제가 되고요. 그 국보다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만 아니라 뭐 국적 어느 나라든지 그 계정만 연결해서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 이제 각각 법이 다르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에게 어떤 집행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게 좀 여러 가지 아쉽습니다. 그 다오에서는 저는 이제 NFT 기술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오에 NFT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는 NFT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개인을 특정하고 그 개인의 멤버십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유연하게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꼭 눈으로 안 보여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뭐 좀 더 그 유저들 입장에서는 쉽게 이제 각각 교류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에서 뭐 아바타 형태로 교류하는 게 좋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아바타 형태로 교류할 때 그 각각의 아바타가 현실의 아바타와 1대1 대응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현실의 어떤 물건이나 뭐 이런 권리하고도 NFT로 대응돼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NFT가 이제 다오 형식에서는 좀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메타버스 상황에서도 개개인으로 계속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 메타버스 내에서도 조직을 만들 것 같은데 그 조직은 당연히 다오 조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뭐 구체적으로 만나지 않고 그냥 메타버스 상황에서 만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지금 추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뭐 엔터 쪽에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시도에서 뭐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뭐 이름을 어떻게 네이밍 한다고 하더라도 뭐 사실 다를 바는 없고 다오 형태도 뭐 지금 글로벌하게 자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그 뭐 소위 ICO 같은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나왔기 때문에 다오라는 게 나오게 된 것이고, 그 전에는 그냥 뭐 사모펀드나 뭐 이런 형식으로 엄격하게 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뭐 다오가 갑자기 좀 뚝 떨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오 헌법이 되게 중요한데, 다오 헌법이 중요한 것은 다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만 있기 때문에 어느 법을 사용해야 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만들 때 그 다오 헌법을 준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뭐 많이 아실 겁니다. 뭐 다오와 관련돼 가지고 뭐 여러 개 지금 다오를 쭉 했는데, 이거 요즘에 뭐 딥다오라는 이제 여기 뭐 다오와 관련된 것에 이제 좀 검색을 해보시면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다오들 중에 이제 제대로 되는 다오는 이제 결국은 그 자금을 모아서 그 자금을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사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비전을 성취하려는 것인데요. 지금 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런 자금을 투자해서 훌륭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가상자산을 취득해서 그 다오의 트레저리를 좀 많이 높여서 부를 일구겠다는 그런 다오가 가장 뭐 많이 있는, 투자 다오가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저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으실 것 같고, 뭐 아마 송인규 교수님이 이런 게 실제 하시는 분들 통해서 아마 궁금해 하신 분들은 이제 뭐 그분들에게 좀 하시면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다오가 인터넷에서 구동돼서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이라든지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다오를 대부분 운영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오 툴을 만드는 회사들이 계속 많이 생기고 있고, 아마 그 다오 툴을 접목해서 이제 인터넷에만 구동되는 조직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오 툴을 만드는 회사들은 당연히 어떤 다오가 자기의 툴을 이용하면 그것에서 뭐 비용을 받는 형식으로 뭐 매출을 일으키겠죠. 주식회사가 당분간은 뭐 가치 창출 조직의 최고에 해당할 텐데, 근데 주식회사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결국 주주 이익에 봉사해야 되고, 뭐 매출을 일으켜야 되고, 회계 기준상으로도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런 주식회사들은 뭐 기후변화나 뭐 아니면 정말 뭐 제3세계에 대한 뭐 복지, 이런 돈이 안 되는 건 투자를 할 수 없겠죠. 근데 다오는 그 다오 헌법에 그런 게 있으면 자기가 돈을 넣어서 그 돈이 어디 이런 기후변화와 관련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지금 주식회사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오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부분은 새로운 다오가 많이 나올 것 같고, 언제든지 여러분 중에 특히 뭐 젊은 자녀들은 검색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비전에 맞는 다오에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되게 어찌 보면 되게 놀라운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그런 조직이 없었는데, 검색도 안 됐고, 그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는데, 지금은 인터넷 통해서 참여할 수 있고, 그 참여한 거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할 수, 그 행위에 따라서 부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협동조합하고 비슷한데, 협동조합도 우리나라 협동조합이랑 뭐 외국 협동조합, 뭐 스페인 협동조합 다 다르거든요. 근데 스페인 협동조합과 비슷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스페인 협동조합은 뭐 FC 바르셀로나 같은 데 생각하면 되고요. 뭐 협동조합인데 채권도 발행할 수 있고, 주식회사는 아닌데 주식회사 모델과 같은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다오의 뭐 특징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실시간으로 그 트레저리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내 돈을 넣었는데 돈을 어디다 어떤 비전에 의해서 돈을 쓰기로 됐고, 그거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됐는지 사실 우리는 모르고,
뭐 주식회사 모델 같은 경우는 계속 회계 감사를 받아서 3개월 만에 한 번씩 받아보는데 그 3개월 동안에 뭐 별 문제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런 다오는 실시간으로 그 돈의 이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크레딧 스위스 같은데 뭐 횡령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그런 회사는 크립토뱅크,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시점에 검색 시점에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행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돈이 움직일 때마다 계속 그 지갑 추적을 해서 그 문제되는 것 여부를 볼 수 있으니까 그것 자체만으로도 그 어떤 그 집행부의 뭐 불법이나 이런 걸 막을 수 있고, 그렇게 투명하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한 차원에서 그 소프트웨어에 돈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 남미의 어떤 기업이 어떤 걸 한다더라 주식 하라고 했을 때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투자를 못 하죠. 근데 지금 내가 넣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사용되기 위해서는 투표가 필요한데 그 투표에 어떤 조작이 있기 어렵다라는 그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오가 이 작성 기준 할 때는 한 5,000개 정도가 유명한 게 전 세계적으로 5,000개밖에 없었는데요. 이게 수백만 개, 수천만 개 될 수 있는데, 그때가 되면 정말 그 중에서 유명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불을 일구는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쭉 한번 보시고 이제 됐고요. 이제 다오 분류도 그렇고, 이제 NFT가 왜 필요하냐는 것에서는 이제 멤버십이 부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한 개인의 행동, 디지털 행동에 따라 가지고 가치를 바로 보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NFT가 같이 혁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오와 다오의 연결도 마찬가지로 어떤 형식의 이제 NFT를 콜라보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다오에서 멤버십이 있고 또 다른 다오의 멤버십을 또 하이브리딩 해가지고 또 새로운 멤버십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계속 되는데, 그게 만나서 이렇게 하자라고 계약을 하면은 사실은 이제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술로 하고 있고, 많이 그렇게 실제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문제는 아까 말한 스마트 컨트랙 한계가 지금 다오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표가 잘 안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이오밍주나 한국에 있어서 지금 새롭게 이제 다오라는 게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데, 이것을 제도화 시켜서 자유롭게 다오를 만들 수 있도록 조금 더 붐업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어느 나라가 전 세계의 그 사람들이 여기서 다오를 만들면 전 세계 대상으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검토해서 아마 여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와이오밍 주에 가서 다오 설립을 하신 분도 본 적이 있는데요. 아직은 이 부동산, 그러니까 다오가 만약에 부동산 주식을 지금 오프라인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다오가 하는 거는 가상자산 생태계 내에서 다른 토큰을 교환하고 트레저리를 갖는 건데요. 그 트레저리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은 지금 넣을 수 없거든요. 근데 향후에 부동산이나 주식도 토큰화 되면 넣을 수 있겠죠. 그런 때 어떤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좀 향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되겠고, 이제 제가 이 정도 이거 소개해드리고 이제 시간상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다오가 정말 중요하고 한데 과연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법률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NFT 서울 페스티벌 다오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저는 되게 좋게 보는 이유가, 지금 문화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흥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문화가 모두 그 NFT를 통해서 어떤 가치 있는 그 장부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지금 NFT 뉴욕 같은 데서 이제 NFT 프로젝트 하는 팀들이 주도가 되는 것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 아티스트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자기의 어떤 무형의 자산을 NFT로 만들어서 이제 서로 교류하고 그 판 대금만큼 그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 나눠 갖는 그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페이스북 통해서 여기 가입 신청하시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한 12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뭐 같이 올해 그 페스티벌 다오에서 페스티벌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오에 참여하신 작가님들이 이제 무형의 그런 자산을 NFT로 해서 뭐 어비트나 이런 데 팔게 되면 70%는 작가님 지갑에 30%는 다오 지갑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오 지갑에 있는 그 트레저리는 여기서 NFTD 그 다오에서 만든 그 활동 내역에 따라서 그 멤버십을 부여받게 됐고, 그래서 뭐 탑 멤버십 뭐 30% 뭐 10% 이렇게 되면 나중에 모인 트레저리가 그 권리가 돼서 그걸 통으로도 팔 수 있고 다양한 금융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거는 일종의 계속 실험 공간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은 없었는데 11월에 그 킨텍스에서 시범적으로 작가님들 4분을 이제 업비트에 올려서 다오 지갑하고 그 작가님 지갑에 하는 그걸 한번 실험 형태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뭐 업비트 NFT 마켓 보시면 NSFD라는 형식으로 있는데요. 거기 이제 4명의 작가분이 뭐 0.5이더로 시작했는데 그 검색해 보셔서 뭐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해서 그 평균 1.5이더로 전부 되게 암울한 시장 상황에서도 되게 높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NFT와 관련돼서는 그 다오의 어떤 그 툴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서의 아마 작동을 하게 될 테고, 거기서의 모임은 다 다오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좀 궁금한 것 좀 썼고요. 이제 뭐 지금 30분 정도 시간밖에 없어서, 근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저희 강의가 길어도 한 가지 메시지만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메시지는 지금 다오 검색해 보면 뭐 4, 5천 개 정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엄청나게 다오 툴이 개발되면서 많아질 것이고, 그 많아지는 이유는 주식회사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오가 계속 만들어지고, 다오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그 다오의 멤버십이라든지 다오의 그 계정들은 지갑과 NFT를 통해서 이제 그 구현이 될 텐데, 이게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쪽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면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 그 발언으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